바꿀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저희도 압니다.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거를. 나중에는 하다 한다니까 김문수가 아니라 김덕수가 됐잖아요. 저희는 두 명하고 싸운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압니다. 대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전당대회 안 한다는 거예요.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까지 전당대회 안 하고 비대위 체제로 쭉 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다 구해놨다는 말까지 돕니다. 그 얘기는 전당대회 하면 한동훈 후보가 다시 복귀할 수 있으니까 복귀 가능성 원천 차단. 하나 더 나가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축출 작업이 있을 거다. 당내 게시판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윤리 열어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돌아요. 그럼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여기까지 생각하면 참 참담합니다. 제가 페북에다가 당원 가입 해달라고 썼잖아요. 제가 국민의힘에서 좋은 정치해서 1000만 배 효용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정치는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렵고 좀 부족해 보이고 하시잖아요. 그걸 바꿀 방법은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상식적인 분들한테 많이 권유해 주세요. 그게 나라를 정상화하는 길이고 양극단의 정치를 막는 길이잖아요. 사실 이번 선거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4월 10일 날 선거 발표하면서 갑자기 1,000원만 낸 당원들도 투표할 수 있겠다 한다. 갑자기 저희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면 그걸 알고 미리 들어온 사람들 혹시 있었다면, 그러면 그게 누가 얼만큼 들어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그런 거는 좀 아쉬운 마음이 있죠. 근데 이때 몇 명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계엄 때 실망하셔가지고 한 7만 정도 빠져나갔다고 하잖아요. 그때 좀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나가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많이 실망하셨을 테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또 당의 의사를 좀 합리적으로 하는 걸 방해하는 면이 있었겠죠. 대선 후보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것처럼 얘기하는 게 더 놀라운데요. 결국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저를 막기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건가요? 뭐 제가 2대1로 싸운 건가요?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국민들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직접 소통하고 정치에 대한 얘기, 일상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해요. 계엄과 탄핵에 대한 저희의 입장,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잖아요. 당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설득을 했는데, 국민의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 날 또 반갑게 뵙겠습니다. 힘찬 월요일 출발하셨는지요? 자,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마운틴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월요일 저녁 방송 잘 듣겠습니다. 오늘 서울 너무 더웠습니다. 이 더위에 날부제한다고 지인들과 청와대 갔다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잡했네요. 그러셨군요. 주니키님, 한동영쌤, 오늘 방송 잘 들을게요. 예, 너무 더워서 필리핀에 사는 한동훈 쌤은 어떻게 매일 더위를 견디시나 생각이 났어요. 아이고, 이 더위 중에 저를 또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리핀은 지금 굉장히 더워요. 덥고 비가 많이. 참 필리핀 날씨가 싫은 게 한국은 비가 오면 그게 좀 선선하잖아요. 근데 필리핀은 비가 폭우가 내리거든요. 그래갖고 뭐 한두 시간 그냥 하늘을 뚫린 듯이 왕창 왔다가 또 비가 그치고 그러면 또 기온이 뭐막 35도, 40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밖에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쭉 땀이 주르르 주르르 예, 그런 필리핀.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필리핀 관광은 12월, 1월, 2월에 오시라. 그 3개월이 딱 필리핀 관광이에요. 딴 날 오지 마시고 그렇게 날씨도 좋고 비도 안 오고 또 다니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아, 아이고 67년생 한동우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예. 아,
최창희 계속 유튜브가 아이디로 표시된 뭐 그러면서 한동훈 대신 아 아이디 문제가 아직 해결이 잘 안 됐나요? 음, 걔도 오늘은 조금 아 6, 7년생 한동훈 뒤에 한동훈하고 다시하고 뭐 55W 이렇게 뜬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썸네일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한통용 방송 25년 6월 30일 방송 보수층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로 돌아섰나? 물음표 땡. 그 진실은? 제가 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여기 그 지난주에 최근 여론조사인데요. 여론조사 보니까 뭐 다 모든 지역에서 다 민주당이 국힘을 압도하고 있어요. 딱 한 군데 빼고 대구 경북 빼고. 그러니까 지역별로 보면 대구 경북 28대 32이지 그거 빼고는 심지어는 부울경도 46대 28이에요. 제가 모든 지역에서 압승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그렇다면 그 보수층 이게 전통적인 보수층 아닙니까? 뭐 대구 경북 부울경 뭐 이런 데가 전통 보수층인데 여기도 그러면 이재명을 대거 지지하는 걸로 돌아섰느냐? 이 질문을 갖다 한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어, 하고 또 연관해서 저는 그랬죠. 그냥 집요하게 우리는 한동훈 얘기를 해야 된다. 아무리 소재거리가 없어도 무조건 우리는 한동훈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한동훈과 관련해 갖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한번 여러분하고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뭐 그 나름대로 이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뭐 아니 의견이 뭐 좋건 안 좋건 간에 그냥 생각나시는 거 그냥 적어주세요. 지금 뭐 좋고 안 좋고가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그냥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토론해 갖고 건전한 토론이라고 그랬죠. 토론해 갖고 뭔가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장수봉님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을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제가 그 말씀드린 이제 여론조사를 갖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이제 NBS라고 그래갖고 3대 여론조사 기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NBS, 리얼미터, 그다음에 갤럽. 그 MBS는 또 특징이 뭐냐면 4개 여론조사가 공동으로 해갖고 NBS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둘째 주하고 6월 넷째 주를 비교해 보니까 그 질문이 그래요. 선생님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일을 잘하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잘못하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했더니만은 6월 둘째 주라는 건 뭐예요? 대통령 되고 금방이죠.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금방에는 53%. 근데 이제 2주가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죠. 6월 셋째 주. 근데 거의 뭐 10% 이상 상승했고 62%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 부정평가는 19% 였는데 한 2% 정도 였고 부정표도 조금 2% 늘고 긍정표는 거의 10% 가까이 늘고 뭐 이렇게 해서 마치 이제 이재명의 압도적인 지지처럼 보이죠. 이 여론조사에 의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론조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NBS 여론조사인데요. 지금 보면 이제 맨 위에 파란색이 민주당이잖아요. 그 민주당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45잖아요. 45가 피크예요. 제일 낮았던 데가 34에 비교하면 지금 뭐 10% 이상, 11%, 예, 제일 최저치에서 지금 45% 유지를 하고 있고 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이제 국힘인데 국힘은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현재가 20%인데 그 전에 최고치가 36%. 그 전에 최고치가 36%였는데 지금 한 16%가 꼬라박았다. 그래서 그 민주당은 상승 모드, 김은 하향. 자, 이제 이런 걸로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보수층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많이 이제 지지 쪽으로 넘어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꼭 그렇게만 해석할 게 아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그거예요. 예. 이걸 갖다가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보수층도 이제는, 이재명을 많이 지지한다. 이렇게 넘어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동의할 수 없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어, 주제로 삼은 겁니다. 그거 아닌 것 같다. 물론 지금 민주당이 최고점을 달리고 국힘이 최저점을 찍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보수가 이재명의 지지로 다 돌아섰느냐? 그거는 잘못된 해석 같다. 지금 이제 그 근거를 갖다가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고, 베로이커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방송 잘 듣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베로이커님, 모두들 안녕하세요. 9월에 대표님 서울 오시면 우리 꼭 다 같이 밥 먹어요. 커피 갖고는 이제 안 돼. 밥을 먹어야 돼. 알겠습니다. 네, 날짜가 확정되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편히 절대 찌은 지지 안 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 이유를 갖다가 좀 설명을 드리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설사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왔다 해서 그러면 아니 원래 이제 그 개딸들이나 민주당들은 원래 지지했던 사람이니까 상관이 없죠. 하지만 이게 여론조사 높게 나왔다고 그래갖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보수층이 이재명 지지로 확 돌아섰느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나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그게 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지역별로 뭐 이렇게 자세하게 막 쪼개갖고 뭐 서울, 경기, 강원 뭐 해갖고 쭉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복잡한 거는 보면 머리가 아프니까 일단 연령별하고 지역별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정당 지지율 18세부터 29세. 이것도 민주당이 많아요. 네, 28, 19죠. 또 30대에서도 민주당이 많아요. 40대에서도 당연히 뭐 40대, 50대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니까 엄청 차이가 나죠. 47, 13, 50, 93 정말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 보시면 그 60세, 70세가 있잖아요. 이게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이거든요. 이 60세, 70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46, 그리고 국힘이 28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0세 이상도 민주당이 42, 국힘이 34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령대로 보면은요, 어느 연령대건 간에 100%다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고 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여론조사의 그걸 갖고 이제 보수가 완전히 이재명 쪽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볼 거냐? 근데 그거는 좀 무리한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참고로 제가 옆에 그 MBS하고 그다음에 한국갤럽 그 두 개 이제 비교해 놓은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요. 이건 이제 왜 제가 이걸 갖고 왔냐면 보수 측의 그 정장지도가 국힘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어, 자, 65, 54, 48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죠. MBS 조사 보면 민주당은 보수층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16, 19, 20 이렇게 점점 상승하고 있죠. 하락 국면, 상승 국면. 그 트렌드를 보려고 제가 이걸 갖고 온 겁니다. 갤럽도 마찬가지죠. 갤럽도 1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보면 1월 달에는 76%에다가 쭈쭈쭈쭉 빠져갖고 지금은 52. 그 다음에 민주당이 1월 달에는 9%에다가 쭈쭈쭉 올라가갖고 민주당이 19.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확실한 트렌드는 뭐냐. 민주당은 지금 점점 인기를 얻고 있고 이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지층을 지금 얻고 있고 국힘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다. 지지를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큰 트렌드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맞아요. 예. 하지만 그거의 해석을 갖다가 그러면 보수층이 이재명을 지지하느냐? 그거는 아니다. 그런 해석은 좀 무리한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뭐 특별히 알고 있는 그 보수층의 본산이라고 그러는 대구경북. 대구경북도 사실 박빙이죠. 28대 31. 뭐 부울경은 뭐 완전히 압도적으로 지금 민주당 지지를 하고 있고 다른 지역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뭐 광주 전라
75대 2. 빵이 안 나오길 다행이야. 75대 빵이야. 뭐, 75대 빵하고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역시 또, 충청도, 뭐, 반 이상, 50% 이상 차이 나죠. 44. 네. 제가 뭐,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뭐, 서울, 인천, 경기 뭐, 할 거 없이 그냥 다 박살이 나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뭐, 이재명이, 자력 보수 중이 이재명을 지지한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주니키님, 국힘을 지지할라 해도 지지할 거리가 있어야지. 한동훈 배우 뭐 있음? 그렇죠. 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재명 대통령을 보수층이 지지를 과연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근거를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은 오늘 이제 이슈가 된 게 이게 있어요. 동학 유족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민주당에서 추진을 갖다가 하다가 결국은 오늘 깨박을 쳤다는 얘기가 있어요. 통과가 안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그 동학 농민 여러분 동학의 난이라는 게 몇 년도에 일어난 거야? 1800 몇 년도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동학의 난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모르긴 몰라도 한 160년 정도 지나지 않았을까요? 1800 뭐 80 몇 년 뭐 그 어간 아닙니까? 1880년 전인가 후인가 여간 1880년 그 전후로 제가 동학혁명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뜻밖의 이게 뭐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월 10만 원씩 누구한테 주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한테 준다. 130년 전이네. 여기 나와 있네. 거의 얼추 맞췄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1885년쯤 일어난 모양이다. 그러니까 103인이지. 아니,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아니, 103년 전에 일어났던 일까지 수당을 주면 왜 임진왜란 수당은 안 주냐? 삼국수통일 수당은 왜 안 주냐? 뭐 이런 얘기죠. 정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 아니, 아무리 우리가 돈을 뿌린다 해도, 이렇게까지, 아니, 지금 그 5.18, 뭐 무슨 놈의 유공자 해갖고, 그것도 지금 말이 많잖아요. 뭐 이해차는 거기 있지도 않았는데 유공자로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끝까지 우겨갖고, 지금 계속 그 5.18 유공, 그것도, 아니, 근데 명단을 왜 안 까죠? 전 그게 굉장히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 돈이 이재명 주머니에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문재인 주면서 개인 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돈은 뭡니까? 우리들이 주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뭐 집 거리한 뭐 양도소득세니 뭐니 상속세니 뭐 무슨 부가가치세니 온갖 세금을 갖다가 뭐 기름 넣을 때마다 뭐 특별세, 교육세, 농어촌세 해갖고 온갖 우리 주머니를 빡빡빡빡 긁어갖고 그 돈 갖고 결국은 뭐야 그런 뭐 5.18 유공자다. 이렇게 하고 두는 그 개인 돈 주는 게 아니라 국가 돈을 주는 거거든요. 국가 돈이라는 건 뭐예요? 그게 세금으로 주는 거고 세금은 뭐예요? 원소스가 국민들이죠. 그러니까 내 주머니를 털어서 주는데 왜 내 돈이 쓰이는 그 명단을 갖다가 까라고 그러는데 왜 그걸 까라고 그러면 다 감옥에 쳤는지 모르겠어요. 5.18 얘기만 가면은 그냥 그 뭐죠? 민주당의 무슨 뭐 감옥소, 경찰서, 파출소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고 왜 깜빵을 갖다 보내느니만 아니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그 공금인데 개인 돈을 주는 게 아닌데 아니 뭐 개인 돈 준다고 그러면 뭐 우리가 명단을 굳이 알 필요가 없지. 그렇습니다. 아이고 예. 함다롱님,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함다롱님. 예. 아이고, 함다롱님이 또, 지난주에 또 거금을 갖다가, 보내주셔갖고, 감사합니다. 구독권 기억 남겨로. 예, 김화자님, 국힘, 더 내려가야 합니다. 지금 20%인데 더 내려가면 이제 10% 깨고 내려가. 예, 아직도 수작질하고 있어요. 국힘은 뭐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해산이 돼. 홍준표 말대로 국힘은 그냥 해체가 돼야 되는 거죠. 블루마운틴님, 지금 국짐도 지지하지 않지만 좌파에서 한동훈처럼 제대로 된 지지자가 나오지 않는 한 죽어도 짓은 안 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민주당의 패러다임이고 이재명의 패러다임이잖아요. 이런 이재명을 갖다가 보수가 지지한다. 이건 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동학 농민혁명, 혹시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아쉬움이 있겠지만, 이건 정말 국가적, 한동훈 대표가 항상 얘기하는 그 형평성, 공정성,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좀 어처구니 없는 얘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얘네들이 뭐 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못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다 하는 거죠, 뭐. 자, 오늘 제가 또 이 얘기를 듣고 참 어이가 없었는데, 여러분, 우리 팬데믹 때 생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정경. 팬데믹 때 무슨 뭐 보건의 총책으로 해갖고 뭐 정경이 뭘 한다 그랬는데, 정말 이 좌파들은 사람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인재가 없는지, 이 정경, 이 좌파 카르텔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갖다가 다 겪어서 아시겠지만, 그때 많은 사람이 도산을 했습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대응을 갖다가 잘 뭐 대응을 하려고 해도 뭐 어떻게 잘 뭐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또 대응을 잘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근데 필리핀도 이 코로나 대응에 많이 실패를 했어요. 그래갖고 코로나 때 그 엄청난 사람들이 부도가 나고,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뭐 거의 뭐야, 쉽게 얘기하면 그 한국 사람, 필리핀에서 잘 사업을 하고 있던 한국 사람도 사업이 안 돼 갖고, 왜냐하면 여기 그 필리핀에 계시는 한국 분들은요, 대부분 한국 사람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관광을 오면 뭐 관광회사라든가, 아니면 뭐 골프 뭐 가이드라든가, 뭐 골프 연결해 갖고 뭐 이렇게 숙소 잡았고 하는 그런 뭐 민박을 한다든가, 뭐 학생이 오면은 뭐 학생을 갖다 하숙시켜 갖고 학교 보내주는 뭐 학생 대상의 그런 민박, 또 뭐 영어 학원, 한국 학생 대상으로, 이렇게 대부분 다 이렇게 한국하고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분이 거의 한 80% 정도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서 비즈니스를 갖다가 필리핀 회사하고 필리핀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하고 거래하는 게 없습니다, 저는. 네. 한국 회사나 한국 뭐 이런 소비자들하고 거래하는 게 없는데, 다 사는 것도 그냥 필리핀 지역에 살고, 외국인이 딱 저 혼자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뭐 선교센터 주변이 다 필리핀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인도 없고 일본 사람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외국인은 저 혼자. 그래서 그 알파하고 브라보 독일서 파트를 갖다가 가드독으로 두 마리를 기른다고 그랬잖아요. 야, 근데 이게 이 본성이라는 거는, 이 뿌리라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알파고 브라보가 그래도 나름대로 집에서 2년 됐잖아요. 네? 거의 2년, 2살이거든요, 지금. 그동안 이제 많이 그래도 트레인도 하고 사람도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래갖고 이렇게 말을 갖다가 좀 잘 듣는 편인데, 그 최근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 이게 안마의도 이 선교센터라는 게 단독주택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이 단독주택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필리핀은요, 단독주택에는 쥐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쥐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잡는 방법은 뭐냐? 결국 고양이를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그동안 이제 많이 찾았어요. 누구 고양이를 갖다가 좀 분양할 사람이 없을까? 이렇게 갖고 했는데, 마침 그 필리핀 아는 분이 자기 고양이가 새끼를 낳대. 5마리를 낳았다는 거야. 그래서 3마리를 나한테 좀 주라. 이게 좀 청교 쓴다 그래도 좀 이게 스페이스가 있으니까 한 마리 갖고는 안 될 것 같아갖고 1층, 2층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마리를 좀 달라. 그래갖고 3마리를 갖고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한 달이 된 애를 갖고 와서 계속 지금 우유를 먹이고 키우고 있는데, 오늘 드디어 사건이 터졌습니다. 일을 갖다 하고 있는 사이에, 그리고 이제 뭐 직원들도 뭐 일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어갖고 이렇게 큰 플라스틱 박스에다가, 아직 애가 어리니까 고양이 3마리를 놓고 우유를 먹이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막 이렇게 바닥에 내려놨던 모양이야. 직원이 이렇게 좀 높은 데 올려놔야 알파고 브라보가 공격을 못 하는데 이렇게 내려놔. 근데 희한하게
제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때 있잖아요. 우유를 주고 막 이럴 때는 이렇게 핥아요. 이렇게 하고 뭐 물거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냥 핥고 그냥 장난치고 그냥 이런 건데, 땅바닥에 내려놨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밖에서 좀 일을 하다가 딱 왔더니만은 그 제 사무실에다가 얘가 한 마리를 물어갖고 갖다 놓은 거야. 한 마리가 죽었어. 한 달 된 고양이 한 마리가 죽었어요. 제가 그거를 보고 다시 깨달았습니다. 예. 역시 이 본성이라는 거는 이게 어쩔 수가 없고 이 DNA는 이게 바뀌는 게 아니구나. 이 세파트의 이 본성이 이 사냥의 본성이 있잖아요. 그 공격하는 본성이 있잖아요. 그 본성은 아무리 이렇게 뭐가 훈련을 하고 뭐를 해도 그게 어느 순간에 딱 그게 발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 마리 중에 한 마리를 갖다가 이제 얘네들이 물은 거지. 알파고 브라보가 딱 물고서 걔가 그래도 살려고 막 받은 거라겠죠? 그러니까 둘이서 막 이렇게 공격을 해갖고 결국은 죽은 애를 갖다가 제가 항상 걔네들이 왜 제 사무실에 있는다고 했잖아요. 제가 일할 때. 그러니까 여기가 자기 아지트니까 딱 물어다가 사무실에 갖다 놓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 이게 본성이라는 게 이게 어쩔 수가 없구나. 이 DNA는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갖다가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 좌파들하고 싸울 생각을 했는데 뭐 디베이트 좌파들하고 뭐 토론을 해갖고 뭘 설득을 하겠다? 안 됩니다. 예,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얘들의 패러다임은요 완전히 달라요. 이 DNA 자체가 달라요. DNA 자체가. 지금 정성호가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로 올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면 왜 정성호를 갖다가 이재명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세웠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여기 보시는 대로 뭐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기사에다 나온 얘기니까. 예. 여기 보시는 대로 검찰을 갖다 해체하기 위해서 검찰 해체. 아니 검찰을 해체해야 어쨌든 간에 자기네들이 좀 편하게 여유 있게 살 거 아닙니까? 뭐 이재명 지금 뭐 대통령 끝나면 뭐 다시 뭐를 시작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어쨌든 리스크를 왕창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슬이 시퍼럴 때 빨리빨리 단도리를 해갖고 없앨 건 없애고 위험한 폭탄은 제거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DNA라는 건, 이 본성이라는 거는 이게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정은경 씨가 코로나 때 얼마나 대한민국을 망가뜨려 놨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마스크 회사예요. 마스크 회사. 정은경이 뭔 놈의 마스크 회사를 하나 찍었는데 제가 마스크 회사를 왜 잘하냐면요. 제가 왜 날아다닐 때 컨설팅을 갖다가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컨설팅한 회사가 한국에서 그래도 꽤 그래도 손꼽는 마스크 회사예요. 제조 회사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마스크 그걸 좀 잘 아는 편이에요. 왜? 거기 들어가서 몇 개월 동안 컨설팅하고 그걸 해줬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 정경이 뭐 마스크 회사를 갖다 하나 찍어갖고 뭐 거기서 그 마스크 온리 그 회사를 통해서만 약국에 공급하고 또 마스크도 제한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그 줄 서다가 또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이 무슨 놈의 뭐 대한민국의 코로나 방역이 최고다 하고 문재인이 자화자찬을 갖다 했지만 최고가 아니라 최하위였거든요. 우리나라의 코로나 방역은 정말 최하위였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 좌파 카르텔이 무서운 게 이거예요. 그렇게 대한민국을 갖다가 망쳐놓고 코로나 그 시기에 그리고 정은경은 어디를 갔느냐?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울대로 컴백했어요. 네, 서울대 의대. 서울대 의대로 가고 교수 생활 하다가 다시 지금 이재명이 불러오는 거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세요? 네? 정말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보수층에서요. 뻔히 정은경이 얼마나 나라를 개판을 문재인 시절에 그 코로나를 갖다가 얼마나 그
그 대비를 갖다가 못했고 방어를 갖다가 못했고 그 2년 동안 우리 겪지 않았습니까? 그 엄한 회사만 떼돈 벌어주고 그것도 뭐 사실 이게 검찰로 조사하면 분명히 뭐가 있을 거야. 아니 어떻게 독점을 갖다가 독과점도 아니야. 한 회사야 딱. 한 회사 딱 찍어갖고 결국은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주파 DNA라는 거는요, 이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게 뭐 대통령이 됐다고 변하고, 뭐 감옥에 갔다고 변하고, 이게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얘기했죠. 알파 브라보의 그 독일 세파트의 DNA라는 건 이게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상황이 딱 이렇게 갖춰지면은 그 본성이 나와갖고, 공격해갖고 딱 물어갖고, 제 방에 시체를 갖다 놓는 그게 본성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좌파 DNA를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지금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온 거를 갖다가 해석을 갖다가 보수가 이제 이재명한테 설득을 당해서 이재명이 좋아져 갖고 알고 보니까 이재명이 좋은 사람이었네 해갖고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느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숫자가 높게 나오느냐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제가 하는 해석은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여기 보세요. 왜? 왜 이렇게 그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고 전통적인 보수층에서도 왜 자꾸 국힘은 이렇게 쪼그라들을까? 지지율이 지금 20%. 그 이유는요, 결국은 뭐예요? 김건희와 윤석열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보수층이 국힘을 자꾸 이탈하고 민주당이 그래도 잘하고 있다. 이재명이 그래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는 거. 그 이유는 뭐냐? 아이고, 서필규 형님, 늦었습니다. 이제 퇴근이요. 아이고, 정말 바쁘게 사시네요. 서필규 형님. 와, 8시에 퇴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게 왜 윤석열과 김건희 때문이냐? 보수는요,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가 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표면적으로 마치 그 보수들이 뭐 윤석열을 갖다가 지키고 김건희를 지키고 지금 기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진실이 아니라 지금 기사에 나오는 윤석열을 지켜야 된다, 김건희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 옹의 세력은 뭐냐? 아주 극극극 우예요. 극우 중에서도 아주 극우. 왜냐하면 극우들도 많이 돌아섰어요. 왜 이제는 뭐 다 뭐 재판이나 무슨 뭐 하나 그 증거가 나오고 뭐하고 뭐 한동훈을 체포한다 누굴 체포한다 뭐 체포설이 나오고 뭐 이런 거에 이미 이제 막 밝혀지고 뭐하고 심지어는 뭐가 밝혀졌는지 압니까? 권성동이요. 여러분 그 녹취를 갖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요 짤이 엄청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녹취는 뭐에 대해 해당되는 녹취느냐? 대북 송금에 관한 녹취예요. 근데 그 권성동이 다른 사람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는 녹취가 지금 SNS에 엄청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게요 지금 민주당이 잘해서 지금 이 결과가 나온 게 절대 아니다. 이재명이 잘해서 이 결과가 나오는 게 절대 아니다. 이 결과는 왜 나오느냐? 보수층은 지금 분노했고 그 분노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그들을 추종했던 친윤에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왜 지지도가 이렇게 나오느냐? 이재명의 힘을 빌어서 윤석열과 김건희를 심판해 주시고 또 관련된 친윤들을 갖다가 감옥에 쳐넣어달라라는 게 보수의 열망이죠. 이거는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 그 보수층에서 물론 개딸들이야 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 이해합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여태까지 열망했고 그랬으니까 하지만 보수층에서 뭐 이재명 대통령을 그렇게 막 뜨겁게 사랑하고 열망하고 이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예? 아니 저도 안 그런데
저보다 더한 보수층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이재명이 대통령 때 이재명을 갖다가 뭐 지지하고 칭찬하고 이러겠습니까? 아니, 이재명의 DNA가 어디 갑니까? 네, 대통령 되면은 갑자기 DNA가 갑자기 세탁이 되나? 이렇게. 갑자기 뭐 칭찬처럼 막 하얗게 되고, 그 전까지는 까맸는데 갑자기 DNA가 하얗게 돼갖고 막 위대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정직해 보이고 막 그럽니까? 아니죠. 그 DNA라는 건 변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 알파고 그라고. 예. 독일 세파트의 DNA가 변하지 않듯이 우리 인간의 DNA도 변하지 않는다. 그냥 보수는 보수의 DNA를 갖고 있는 거고 좌파는 좌파의 DNA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열망은 지금 뭐냐? 이 보수를 갖다가 완전히 망가뜨린 누구를 윤석열과 김건희를 갖다가 심판해달라. 그 심판을 갖다가 뭐 징역 1년 이렇게 가벼운 심판이 아니라 그냥 영원히 우리 사회에서 격리시켜달라. 이런 열망이죠. 그리고 거기에 동조해서 같이 나라를 망쳐놓은, 특히 같이 보수를 망쳐놓은 그 친윤 세력들, 권성동을, 저는요, 권성동의 그 녹취록이 지금 괜히 지금 떠도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특검이 막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럼 특검의 범위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특검의 범위는 윤석열의 내란과 관련된 모든 김건희의 과 관련된 모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범위가. 예. 딱 요게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관련된 거면 무조건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때 타이밍에 맞춰갖고 지금 특검 초기인데 특검 초기에 권성동의 대북수검 관련해 갖고 녹취가 막 떠돌아다니고 난리치는 게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네. 이런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뭐 X라는 곳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죠. 제가 들을 정도면 여러분 당연히 들어봤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보수의 열망은 뭐예요? 이재명의 칼을 빌려갖고, 이재명을 칼로 쓰겠다는 거죠. 이재명의 칼을 빌려갖고, 윤석열과 김건희를 완전히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그 의미는 뭐죠? 최소한 징역 10년, 20년. 원래 내란죄는요, 형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만약에 내란죄가 성립한다면, 그거는요, 뭐, 징역 10년도 없고, 징역 20년도 없고요. 무조건 내란죄는 형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거든요. 이 영원히 격리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 보수의 열망은 뭐냐면, 너무너무 분노를 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대한민국에서 보수를 갖다가 박살낼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원흉인 누굽니까? 그 윤석열, 그 다음에 김건희,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인 친윤이라고 부르는 뭐 권성동을 비롯해서 뭐 줄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권성동, 이철규, 뭐 조정훈, 뭐 우리가 아는 사람들 뭐 대부분 한 60명, 70명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이재명의 칼로 철저하게 처벌을 해달라. 이렇게 우리의 원한을 풀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 상황을 갖다가 좀 잘 파악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제가 왜 한동훈 대표가 뭐죠? 무슨 고충처리 상담 뭐 이렇게 갖고 이메일을 갖다가 하나 오픈했잖아요. 제가 그걸 잊을 수 없는 게 정말 제가 한이 맺혀갖고 뭔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직접 해야 되는데 이제 루트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동훈이잖아요. DH 그다음에 한 2025, 2025년 골뱅이 gmail.com. 혹시 여러분도 뭔가 할 얘기가 있으면 그쪽으로 한번 이메일을 보내보세요. 저는 그 오픈한다는 얘기를 듣고 신여왕님이 바로 저한테 카톡을 주셨어요. 드디어 드디어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갖고 그 카톡을 받자마자 제가 아주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근데 읽을지 안 읽을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뭐 쪼니키님, 뭐 블루마운틴님 항상 뭐 하면은 뭐 분노 폭발 뭐 이러는데 뭐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을 지지하는. 네. 그러니까 그 수만 통을 갖다가 자꾸 읽으면 다 읽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하지만 제가 어쨌든 장문의 글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그 옹의 세력들이 이 상황을 갖다가 정말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 예. 어제 제가 이 얘기를 갖다가 삼과 영성TV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걸 갖다가 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에 대한 그 이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을 갖다가 자아정체성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걸 설명했더니 어디서 이상한 놈들이 둘이 들어와 갖고 아이디가 두 명이야. 들이갖고 깽판을 치는데 정말 시겁했습니다. 아직도 이게 이렇구나. 아직도 자기의 어떤 돈, 자기의 유익 때문에 이렇게 한동훈을 이용하는 그런 애들이 있구나. 빨리 이런 애들이 좀 걸러줬으면 좋겠다. 스스로 빨리 퇴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67년생 한동훈님, 예, 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코로나 때 중국 관광객 안 맞고 중국에서 일부러 중국 관광객 우리나라에 풀었다는 썰이 있다. 모자란 마스크 중국에 퍼주고 자국민은 마스크 부족해서 줄 서도 모자라고 안표처럼 마스크 빼돌려서 안매하고 일종의 작은 공산주의 계획적 배급제 시험장 같았는데 인증 못하면 식사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공산주의 계획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표적인 게 이게 마스크예요. 그때 마스크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왜냐하면 마스크만 제대로 써도 60에서 70%는 막을 수 있다. 이 감염을 갖다가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마스크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래서 그때 K 무슨 94, 86, 막 이런 게, 그 정도 레벨은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요, 지금도 제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도 저는 비행기 안에서 일단 공항에 탁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마스크를 써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내 몸 내가 챙겨야지, 정말 누가 알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코로나에 걸려갖고 그게 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 좁은 밀폐된 공간에, 예? 비행기 그 좁지 않습니까? 공간에. 거기 4시간을 가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누가 왔는지 어떻게 알고 그런다. 그래서 저는 그 마스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근데 그 마스크를 갖다가 완전 배급제식으로 했는데, 아니, 최소한 배급제면은 떼돈 버는 놈은 없어야 되잖아. 정말, 말씀하신 대로 공산주의식 배급제면은 떼돈은 벌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걸 독점을 줘버리는 거야. 특정 회사한테. 이건 배급제도 아니야, 사실은. 그 회사한테 그냥 돈벼락을 마치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 제가 마스크 원가를 너무 잘 알아요. 제가 그랬잖아. 마스크 회사, 한국에서 내놓으라는 마스크 회사, 그 제조 공장을 갖다가 제가 컨설팅을 갖다가 6개월인가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몇 개월 했습니다. 4개월인가 6개월인가 어쨌든 회사에 들어가서 했습니다. 너무 잘 알아요. 네, 마스크 원가가 얼마인지, 제조를 어떻게, 기계가 어떤 기계로 마스크를 만드는지 너무 잘 압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팔았어요. 네. 여러분 아마 마스크 원가 하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예, 그때 판 가격을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그래서 제가 확신합니다. 분명히 떼부자가 생겼다. 벼락 맞은 애가 있다. 예. 살피기 형이 대표님 권성동 녹음 파일 모릅니다. 정말요? 정말 이거 모르시나요? 아, 이게 아, 야, 저는 여러분이 이거 알고 계시는 줄 알았어요. 이게 너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계시는 줄 알고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이게 너무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송 도중이지만 아니 제가 이게 사실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녹취록이거든요. 예, 권성동의 육성이 나와요 정말. 예, 정말 나옵니다. 그래갖고 이게 뭐 사실인지 어쩐지는 우리가 알 수가 이것도 수사를 해봐야 아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예? 민간인이 어떻게 합니까? 수사를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라는 걸 정확하게 수사를 하면 그때 이제 우리가 진실을 아는 건데 지금 이게 엄청 돌아다니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갖다가
녹취지만 그래서 캡처해 놓은 게 있거든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은, 요거 한번,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이걸 모르셨다고 하니까는 급하게 한번 급조해서 이 내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권성동하고 이게 뭐 대북송금이 연관이, 저는 정말 상상을 못 했거든요. 예. 아니, 대북송금 되게 뭐 이재명, 뭐 이화영, 이렇게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했지. 거기 권성동의 이름이 올라갈 줄은 우리가 상상을 못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권성동 이름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말 뜻밖이네.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급하게 급조를 했지만 여러분이 이해하시기에는 충분하다. 자, 보세요. 이게 저는 이거 캡처를 어디서 하면 한동훈 팬카페라고 있습니다. 한동훈 팬카페에 여기 올린 거예요. 자, 1일이니까 이제 어제 제가 캡처한 것 같아요. 권성동 딱 걸렸다. 쌍방울 대북 송금 진술 거래. 돈 요구 녹취 나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요건 이제 그 내용이야. 조 회장하고 나하고 한번 좀 보죠 뭐. 그럼 이건 이제 권성동의 그 육성으로 나오는 내친인데 이게 포스터가 아니라 녹음 파일이에요. 녹음 파일. 그러니까 이 얘기가 대화가 계속 나. 대화가 한 30초 이상 나와. 계속 그 딴 사람하고 하는 대화가 전화 통화 내용입니다. 한 40초? 40초에서 한 50초? 계속 얘기를 하는, 그거를 갖다 올려놨더라고요. 그 녹취록을. 썸네일을 이렇게 잡아갖고. 아니, 그래갖고, 제가 이게 쌍방울 대국 송금 관련된 게 어떻게 권성동하고 또 연결이 되지?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우리는 사실 모르죠. 이런 게 이제 나왔으면, 그러면 그 뭐 검찰에서 조사라든지 뭘 조사를 해갖고 그 진위 여부를 밝혀야겠죠. 예? 그래야 그 국민들이 좀 의혹을 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보수층에서 그렇게 이 국힘 지지를 갖다가 철회하고 왜 민주당을 갖다가 지지하고 이재명 지지도가 높으냐? 그거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재명을 좋아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왜? 너무 분노해가 누구한테? 김건희한테 분노하고 윤석열한테 분노하고 그다음에 그를 추종한 친윤 세력들, 이 권성동이나 권영세, 뭐 이철규, 뭐 조정훈 뭐 쭉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이양수 뭐 등등등. 예. 아주 대표적인 친윤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갖다가 이재명이 뭐 무슨 위원정당으로 해갖고 하든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걸 엮어갖고 그 깜빵 보낼 때 권성도도 같이 깜빵을 보내던 저건 어떻게 좀 칼로 해갖고 우리 분노를 풀어달라는 거지. 우리 원한을 좀 풀어달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 보수를 갖다가 완전히 사단을 낸 이 세력들을 갖다가 완전히 응징을 좀 해달라. 지금 이런 국민들의 심정입니다. 이걸 갖다가 한동훈 대표가 좀 아셔야 된다. 제 이메일의 내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 한동훈의 지지층의 이 마음을 좀 아셔야 된다. 어떤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는지. 근데 문제는 이메일을 읽을지 안 읽을지 모르는 게 문제지. 그게 문제예요. 예, 이메일이 한 수만 통 갈 텐데, 그걸 정말 읽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사필균 형님, 예, 모른다고 그래갖고 제가 급하게 캡처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찾아보세요. 있어요. 많이 떠 있어. 지금 많이 떠돌아다녀. 찾아보세요. 네, 67년생 한동님, 코로나 때 위기를 기회 삼아 입 틀어막는 좌파의, 그때 입 틀막 많이 했죠. 사필님, 그래도 한 대표님 보실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블루마운틴님, 저도 안 들었어요. 이거 권성동 녹취록, 이거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찾으면 검색하면 이제 금방 나옵니다. 네, 주니키님, 아이고, 이거 URL을 갖다가, 캡처해 주셨네요. 네. 함다롱님, 저도 말만 들었지, 직접 듣진 못했어요.
저는 여기서 들었어요. 한동훈 팬카페에서 들었어요. 네, 녹취가 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적나라하게 들었습니다. 예. 검찰이 꼭 이 진위 여부를 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67년생 한동훈님, 독점 배급 회사가 문재인 마누라하고 이권이 얽혀져 있는 거라는 소문이 파다했는데 윤 꼴통이 그거 수사해 주길 바랬는데 그 꼴통 자식 문재인 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실제 사법 리스크로 적대적 공생관계만 즐기는 거 보고 무지 이상하고 답답했습니다. 한전 막대한 적자를 야기한 태양광 비리 조사도 안 하고. 야, 저는 지금요 이게 너무너무 이상. 저는 사실 우리가 그 윤석열을 뽑으니 우리가 윤석열을 누군지 몰랐어요. 예. 갑자기 어디서나 또 쉽게 좌파에서 내려온 사람 아니에요? 왜? 아, 좌파 시절에 검찰총장이 있으면 좌파 중에 좌파 아닙니까? 그리고 스스로 밝혔잖아요. 문재인하고 윤석열은 한 몸이다. 그걸 갖다가 와이프인 김건희가 스스로 자기 육성으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윤석열의 좌파 DNA를 몰랐던 거죠. 예, 한마디로. 정말 제가 찍긴 찍었지만 정말 근데 그땐 또 선택의 기회가 없어요. 어쨌든 윤석열 아니면 이재명이니까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라는 심정으로 찍었는데 그 찍을 때는 어떤 심정으로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보수분이 아마 그 생각으로 찍었을 거예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5년 동안 정말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망쳐버린 문재인을 갖다가 감옥에 보내달라. 왜? 아니 역대 대통령이요 감옥에 안 간 대통령이 있습니까? 한번 거슬러 돌아가 볼까요? 자, 문재인 전에 박근혜 대통령 감옥 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감옥 갔습니다. 그 전에 누구죠? 또 그 노무현 대통령 감옥 갈 코스였는데 스스로 그냥 자살을 해갖고 덮어버렸죠. 그다음에 김영삼 본인은 감옥 안 갔지만 아들 다 감옥 가요. 김대중 거기 또 감옥 갔습니다. 잠깐 안 간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 당시 대통령 출신 중에 유일하게 안 간 사람이 지금 문재인이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우리의 한을 풀어달라. 그래갖고 문재인을 갖다가 감옥 보내고 아까 얘기한 태양광 비리 정말 태양광은요. 이건 제가 그 주로 많은 그 CEO들을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직업상. 예? 제가 태양광 관련 걸 보면 정말 저는요 거의 한 90% 제가 그런 심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태양광을 제대로 검찰에서 조사하면 정말 줄줄이 뭔가 나올 것이다. 제가 업계를 좀 알기 때문에 예, 직업이 컨설턴트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좀 정리해주고 공정사회로 만들어달라. 그런 심정으로다가 뽑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건 다 외면해 놓고 오히려 보수를 갖다가 아작을 내고 박살내고 본인은 지금 감옥 가게 생겼고 와이프도 지금 이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이왕 감옥 가려면 그냥 왕창 감옥 가라는 거지. 뭐 10년이고 무슨 뭐 무기징역이고 그냥 왕창 가라는 거지 갈 거면. 그래야 우리의 분이 풀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육철 세원장님, 저는 연로하신 어머니 때문에 지금 또 마스크 씁니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면역력이 많이 약해지시니까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함다롱님, 맞아요. 한 대표님은 다 보실 거예요. 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윤 찍었어요. 심정이 똑같다니까요. 저하고 똑같다니까요, 심정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안 하고 애매한 한동훈을 때려잡지를 않나? 한동훈을 뭐 체포해갖고 뭐 감금해서 취조를 해라? 제가 그런 개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자,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수의 대통령이라고 믿고 있었으니 참 우리가 불쌍한 국민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갖다가 만든 누가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그에 동조한 이 권성동을 비롯한 친윤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속 타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친윤들은 정신을 못 차렸다. 예? 여기에 분노하는 거야, 여기에. 그러니까 이건 위원정당 해산을 갖다가 할 수 있으면 해주라.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나경원, 지금 뭐 무슨 놈의 국무총리 임명을 하느니 안 하느니 해갖고 오늘도 뭐 영상이 떴습니다. 나경원하고 김민석하고 대화하는 영상이 떴는데 지금 나경원은요, 이거는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보수당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텐트를 치려면 국회 밖에 치든지. 예? 아니, 국회 안에 에어컨 빵빵 들고 얼마나 시원합니까? 지금 뭐 텐트 놀이, 캠프장 놀이 합니까? 지금 국회 안에서? 그냥 시원한 그냥 그 24시간 에어컨 빵빵 나오는 거기다가 텐트 하나 치고서 한단답시고 아니 진정성을 모으려면 그냥 밖에다 쳐 땡볕에다가 치라고 그래갖고 땀 삐질삐질 흘리고 그러면 진정성을 갖다 알아줘 시원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기사가 나는 거 아니에요. 바캉스 너 지금 바캉스 놀이 아니야 지금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텐트에 들어가고 지금 바캉스 놀이 아니야.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아니, 얘가 보수 방송에서도 이걸 봤어요. 네. 이 나경원을 갖다가 얘기하면서, 아니, 지금 국회 안에 텐트 치고 지금 무슨 뭐, 캠프장 놀이 합니까? 뭐 합니까? 이걸 보수 입에서도, 보수 패널도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 정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겪고 있는 그 국힘. 이런 국힘을 갖다가 우리는, 이거 해산밖에 답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국힘의 현실은 또 이렇습니다. 이거 보세요. 김영태가 오늘 이제 임기가 다 해갖고, 비대위원장 퇴임식을 했습니다. 퇴임식 하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당 몰락시킨 기득권 세력이 누구냐? 친윤 세력이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이 친윤 세력이 결국은 보수당을 갖다가 몰락을 시켰고, 그 다음에 변화를 막으면 국민의힘의 미래가 없는데 내가 건의했던 5대 개혁안은 완전히 물고 나갔다. 하나도 실행이 안 된다. 하나도 받아들일 생각 없다.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송원석. 송원석이 누구예요? 제2의 권성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권성동이 계속 지금 당대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대위원장 겸임이래. 다른 애를 비대위원장으로 앉히지 않고 그냥 본인이 그냥 다 원내대표도 하고 비대위원장도 다 하겠다는 거야. 지금 국힘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국힘을 갖다가 보고 무슨 놈의 희망을 걸고 무슨 놈의 그냥 국힘 그냥 때려부시고 다시 만듭시다. 우리 손으로 못 때려부시니까 누가 때려부셔 줘야 되는 거예요. 1년 있다가 이 특검 이게 쭉쭉쭉쭉 하고 3개월 되고 재판이 걸리고 이러면서 분위기가 점점 국힘은 정말 존재하면 안 될 땅이다.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가고 한 1년쯤 후에 국힘이 위원정당 심판해갖고 통진당처럼 그냥 아니 지금 이거 하면은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왜 분위기가 아직도 이재명 임총화 아닙니까? 판사들이 엄청 눈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위원정당 해산 청구를 갖다 해서 통일연처럼 그렇게 하면은 아니 박근혜 정부 시대 때도 그게 됐잖아요. 그게 언제 됐느냐? 박근혜 정부 초기에 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초기에 민주당이 만약에 정당 해산 청구권을 하면은 이거는 헌재가 인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러는 게 나아요. 그러면 그냥 한동훈 대표가 그냥 신당 창당하듯이 왜 홍준표도 제가 창당한다고 그랬거든. 신당 창당을 이게 없어지면 결국 우리의 선택은 뭐냐? 다시 신당 창당해 갖고 다시 보수를 세워야 된다. 홍준표는 홍준표대로 뭐 이준석하고 같이 뭘 신당을 또 창당한지 뭐 할 거 아니야. 그럴 때 한동훈 대표가 이미 이제 국힘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냥 한동훈 신당을 창당해 갖고 그래서 보수를 갖다가 재건하는 것도 옵션 중에 하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심과영소 방송에서 이 얘기를 했다가 신당 창당 얘기를 했다가 완전히 그 뭐야 고춧가루 뿌리는 그 두 애가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욕을 바가지라고 하더라고. 참 그런 애들이 아직도 그 친한동훈이라고 붙어 있는 게 그 이간책 아닙니까? 간책들 아니에요? 우리 내부를 갖다가 분열시키려는 세력 아닙니까? 아,
빨리 그런 애들이 좀 발본색옥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힘을 좀 이렇게 뭉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홍준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힘의 현실인데 이렇습니다. 홍준표 언제는 뭐 제가 다시는 정치에 돌아오지 않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니만은 지금 뭐요? 정치 떠날 수 없다. 야, 정말 한 달도 안 됐습니다. 한 달도. 이 얘기한 지가 한 달도 안 됐어요. 예? 근데 또 친유는 한동훈한테 개항을, 이게 뭐죠? 이재명 지역구 아니었습니까? 개항을 출마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국힘은요, 이 국힘의 DNA, 이 친윤의 DNA, 이거 바꿀 수가 없습니다. 뜯어 고칠 수가 없어요. 그 제가 독일세 파트 얘기한 것처럼 독일세 파트의 그 DNA를 갖다가 아무리 훈련을 시키고 아무리 그래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이 친윤, 이 친윤의 DNA를 갖다가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한동훈이 아무리 가서 뭐 투쟁을 하고 개싸움을 하고 지역적 싸움을 해도 이 친윤의 DNA를 갖다가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 이 안타까운 현실. 한동훈 대표가 잘 좀 돌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돌파를 위해서 제 이메일을 꼭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장문의 이메일을 좀 길긴 하지만 잘 읽어보시면 그게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아주 좋은 컨설팅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한통영 방송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6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시면 함다롱님, MJ님 감사드립니다. 수버제 수버스티가 멤버십은 없었고요. 특별히 이번 주에는 함다로님께서 5만 원 구독 후원, 예,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셔서 이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아, 정말 혹시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은 어제 한 방송이거든요. 삼과 영성 TV 유튜브에서 삼과 영성 TV 이렇게 치면 딱 나옵니다. 그거 제가 1시간 방송했는데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는 한동훈 대표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그런 방송입니다. 내용입니다. 예,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서필규형님, 친윤들 한 대표를 개항을 꼴값 떤다. 개항을은 못 하면 안 되죠. 그 사필규정님이 거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예, 그 지역에 사시기 때문에 개항을 부디기가 됐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약간 얘네들은 이 친윤들은요, 그냥 밥만 먹고 눈만 뜨면은 오로지 어떻게 한동훈을 죽일까, 한동훈을 어떻게 정세임을 끊어놓을까 그 연구만 하는 것 같아. 아니 개항을 왜 나갑니까 거기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함다롱님 답답합니다. 유유. 저도 답답해요. 답답하지만 이럴수록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동훈을 위해서 결집을 해야 된다. 정말 우리의 희망은 한동훈밖에 없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한동훈 같은 사람이 항상 나오는 게 아니에요. 100년에 한 번 나오는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를 갖다가 우리가 잘 살려서 한동훈을 반드시 22대 대통령으로 세워야 된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함다롱님, 저는 계양갑 옆 동네군요. 계양을 옆 동네 계양갑. 네. 어쨌든 그 뭐 계양구의 분위기를 갖다가 함다롱님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계양을 나가는 거는 반대합니다. 네, 거긴 나가봐야 뭐. 저는 차라리요 서울시장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저도 서울시장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 여의도 정치판에서 조금 이렇게 한 발 물러서고 서울시장은 사실 여의도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서울시장 자리는요, 그 하나의 나라예요, 나라. 서울특별시라는 서울특별시가 보통 나라입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이거 제가 한 20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캘리포니아 주가 독립하면, 그때 당시에 캘리포니아의 경제의 파워가 세계 7위라고 그랬어요. 예. 그럴 정도로 이 캘리포니아주에 노른자이가 엄청 많이, 서울, 대한민국의 노른자이 아닙니까? 지금 7만이 사는 데가 아닙니까? 예. 제가 온갖 거는 다 좋은 건 다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에.
아니, 거기에, 왕이 돼보세요. 예? 완전히요, 소왕국이에요, 소왕국. 아니,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터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들지 못합니다. 대통령도 못 건드는 자리가 서울시장 자리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울시장을 강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함다롱님, 계양갑도 민주당, 예, 계양이 좀 분위기가 그렇죠. 예, 사필경님, 온 인천이 민주당 전체, 맞습니다. 아니, 인천 전체에서 국힘이 의석을 갖고 온 게 두 군데인가요? 두 군데 빼고는 다 민주당이 국회의원 휩쓸지 않았습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 인천 지역에 어마어마한 민주당 세력들이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뉴스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지금은 한동 기사가 뭐 뜨는 것도 아니고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냥 딴 걸로 놓으세요. 제가 원래 그 영화 드라마 광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지난주 금요일 날 오징어 게임 시즌 3를 갖다가 오픈해야 된다. 저는 그거를요 이렇게 쪼개서 못 봐요. 뒤가 궁금해갖고 이렇게 쪼개서 볼 수가 없어. 이거 몰아서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주말에 몰아갖고 그냥 다 봐버렸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좀 허탈하긴 하더라고. 결론이 사실 그렇게 결론이 나는 거를 저는 좀 기대를 안 했었는데 결론이 좀 허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그 다시 오징어 게임을 찍는다면 뭘 하면 대박이 날 것 같냐? 그 이병헌 있잖아요. 이병헌 역할의 그 가면 쓴 친구, 그 게임을 주도했던 그 사람도 거기 서바이벌의 우승자잖아요. 예. 그 중간중간 좀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이병헌의 그 서바이벌 그 과정을 갖다가 후속편으로 만들면 대박 날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정재는 이제 죽었잖아. 이정재는 죽었으니까 쓸 수가 없잖아요. 죽은 사람 살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병헌의 그 서바이벌 게임의 히스토리를 갖다가 하면은 또 이병헌 세계적인 월드스타 아닙니까? 대박이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블루마운틴님, 예, 오 씨가 서울시장 다시 나오려는 거 아닌가요? 아이고, 그 오세훈이 나온다 해도 글쎄 서울 시민들이 찍어줄까요? 예, 저는 굉장히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 오세훈 씨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오세훈 씨는 그 명태균하고 걸린 게 너무 이게 빼박이 너무 많아갖고 설사 나온다 해도 민주당 민주당에서 엄청 공격하지 않을까요? 민주당이 다 쥐고 있을 때는 녹취고 뭐고 지금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떨어질 줄 알면서 오세훈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오세훈이 만약에 한동훈이 당대표가 안 되면 못 되면 공천을 갖다가 받고 나가야 되니까. 어차피 지금 신당창당은 옵션에 없잖아요. 무조건 국힘만 해서잖아요. 그러니까 국힘의 공천을 갖다가 받아야 서울시장 후보가 되니까 당대표가 안 되면은 뭐 오세훈이나 이런 친윤들이 이렇게 밀 수 있죠. 오세훈이 나갈 뭐 떨어질 줄 알면서 이번에도 사실 똑같잖아요. 예? 김문수 떨어질 줄 알면서 후보로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또 하나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가 힘들지만 당대표 출마해갖고 당대표가 돼서 셀프 공천을 받으시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 본인이 뭐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셀프 공천을 하든지 아니면 서울시장 셀프 공천을 하든지 해갖고 그러니까 당대표가 되라는 의미는 친윤 청산을 목적으로 되라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당대표가 되라는 의미는 뭐냐면 한동훈 대표의 그 앞길을 위해서 앞길을 틀려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서울시장 해갖고 서울시장 4년 해갖고 그렇게 이명박 모델로 대통령이 되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이 돼갖고 투쟁을 하다가 이재명 모델로 대통령이 되든지 사실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22대 대통령이 되는 방법은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당대표가 좀 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아, 주니키님
감독말로는 더는 시리즈 안 받을 거고 만들면 프리 퀄리티만 그래요? 프리퀄 만든다고. 그렇군요. 좀 아쉽습니다. 예. 만약에 만든다면 그 이병헌의 그 게임 스토리 만들면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블기 형님, 더블당 김민석 예상을 그런 얘기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국무총리 하다가 내년 지방선거 때 국무총리 내려놓고 뭐 서울시장 나온다.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예, 블루마운틴이 오징어들이 노잼이라고 약간 좀 김이 빠졌어. 맨 처음에 우리 기대했던 역시 이 영화의 그 스토리가요. 이런 게 있어요. 1편보다 나은 2편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되게 1편이 대박이 났기 때문에 2편을 만드는데 그 2편이 항상 1편보다 재미가 없어요. 가면 갈수록.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여러분 로키라고 아시죠? 로키가 제 기억으로 로키 7까지 만들었어요. 1편이 대박 나니까 로키 2, 3, 4, 5, 6, 제 기억으로 7까지 만든 기억이 납니다. 그래갖고 그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다. 근데 그 실베스터 스탠도 많이 늙었더라고요. 지금 사진 보니까 이제 거의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이제 살이 다 이렇게 좀 늘어지고 옛날 모습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정말 젊음이 좋은 거죠. 그래도 힘이고 젊었을 때 뭔가 해야 된다. 정말 한동훈 나이가 좋은 나이다. 너무 어린 나이도 아니고 50대 정말 인생의 꽃 아닙니까? 꽃을 잘 피우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오늘도 또 1시간 10분 되는 방송에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또 변함없이 내일 화요일 날 저녁 7시 30분에 정기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